패키지 여행, 빡센 일정, 아침 6시 기상 단체 버스 탑승, 쉴 틈 없이 관광지를 찍고 선택옵션은 강요나가죠. 그리고 괜히 거쳐야 되는 쇼핑센터 투어까지. 이런 단점들 너무 많아 보이죠. 마치 나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어디론가 끌려가는 여행 같은 느낌. 근데 그렇다고 자유여행이 만만할까요? 자유여행은요 솔직히 너무 빡세요. 비행기, 숙소, 기차 예약, 도시간 이동까지 다 내가 해야 되고, 이거는 마치 여행이 아니라 거의 프로젝트 매니저 수준입니다. 사실 나도 휴가 내고 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되죠. 아 몰라, 나 그냥 안 갈래. 하지만 잠깐만요. 저 트래블메이커가 패키지로만 가시라고 강력 추천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요? 저번에 트래블메이커가 연차 3일로 산토리니 자유여행 가는 방법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할 루트도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리스는 패키지로 가야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그 이유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자, 이 영상은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먼저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가고 싶어 하는지, 어떤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행이 구성이 되는지, 그리스 여행에 대해 기본 맥락은 짚고 갑니다. 그 다음엔 실제 여행사에서 판매 중인 그리스 상품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직접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패키지 상품의 일정을 하루하루 따라가 보면서 실제 어떤 루트로 여행이 진행되는지, 산토리니는 몇 박인지, 아테네에서는 얼마나 머무르고 무엇을 보는지, 이동은 얼마나 걸리고 옵션은 어디에 끼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여행을 직접 간다면 드는 비용을 총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상품 가격은 물론이고 항공료, 옵션, 팁, 기타 경비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내 지갑에서 빠져나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트래블메이커는 왜 그리스를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 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는요, 유럽 남동쪽에 자리한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흰 벽돌 건물이 어우러진 나라. 하지만 단순히 이쁜 나라로만 기억되긴 아쉽죠. 여긴 진짜 스케일이 다릅니다. 먼저 문명 자체가 다릅니다. 올림푸스 신화, 파르테논 신전, 철학, 민주주의, 우리가 교과서에만 봤던 그리스는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에요. 그리스 여행은 그래서 이쁜 풍경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 여행이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과거와 현재, 신화와 현실이 뒤섞인 아주 독특한 감성을 주는 나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고 온 상품은요, 이름부터 조금 낭만적입니다. 여유와 지중해를 담은 그리스 일주 9일, 산토리니 2박, 주말 도착, 인솔자 동행. 여행자 입장에서 듣기만 해도 살짝 설레는 키워드들이 모여있죠. 아, 근데 잠깐, 제가 이 상품을 소개한다고 해서 이게 최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가끔 제 영상 보시고 저 상품이 가성비 끝판왕인가 보다 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통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상품, 즉 그 시즌에 가장 밀고 있는 상품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영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시청자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상품 얘기로 돌아오면 8박 9일 일정이고요. 그리스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유를 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터키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아테네로 가는 루트예요. 비행시간은 조금 길지만 그리스 입국 루트 중에 꽤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쇼핑은 2회 딱 2번. 요즘 패키지 치고는 괜찮고요. 옵션 조언은 6개. 이거는 일정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상품 가격은 289만원부터 300만원대 중반까지. 출발일에 따라 항공요금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고요. 현지에서 따로 내야 하는 기사 가이드 경비는 90유로. 이건 대부분의 유럽 패키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소 출발 인원은 20명.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최소 출발 인원이 도달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솔자도 붙는 구성입니다. 불포함상도 중요하죠. 이 상품은 산토리니에서 자유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자유식이 총 6끼,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금이 소폭 붙을 수 있습니다.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상품의 일정은 지도로 먼저 프리뷰해 볼게요.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이스탄불 경유,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은 바로 아테네 시내 관광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같은 주요 유적지들을 쫙 둘러보고 순위형 곳으로 이동해 바다 절벽의 신전을 감상하고 그리스 여행의 하이라이트 산토리니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산토리니에서는 2박 동안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자유롭게 풍경 감상하고 휴식하기 좋은 일정입니다. 산토리니를 떠나 다시 아테네로 돌아온 후 버스를 타고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테르모필레 협곡에 잠깐 들르고 델피 유적지 들리고 이어서 메테오라 수도원이 있는 지역까지 올라가요. 메테오라에서는 절벽이 수도원 풍경을 감상하고 다시 아테네로 귀환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자, 본격적인 1일차 여정의 시작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인솔자님과 미팅 후 오전 10시 20분 인천공항 터키항공 TK02 하나편을 타고 이스탄불로 출발합니다. 비행시간은 약 11시간 35분, 오후 3시 55분에 이스탄불 도착한 뒤에는 아테네 환승편으로 이동합니다. 그래도 좋은 건 이스탄불 공항이 원체 깔끔하고 트렌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경유 스트레스는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18시 55분 터키항공 1845편을 타고 다시 이륙, 이번엔 드디어 아테네로 향합니다. 비행시간은 약 1시간 35분이고요. 저녁 8시 30분 아테네 공항 도착. 입국 절차 마치고 나가면 현지 가이드와 첫 미팅이 기다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버스에서 브리핑을 받고 숙소로 이동한 뒤 1일차는 호텔 체크인 후 휴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행 첫날은 거의 이동의 날이지만 그만큼 다음날부터가 본격적인 그리스여행의 시작이라는 뜻이겠죠. 여행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이죠. 아침엔 호텔에서 조식으로 여유롭게 즐기고요. 아테네 시내 관광으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유럽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불리는 아크로폴리스 유적지예요. 그 안에는 파르테논 신전, 에릭테온 신전, 니케 신전 같은 고대 그리스 건축의 상징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언덕 끝자락에는 사도 바울이 연설을 했던 곳, 또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재판을 받았다는 전설이 깃든 아레오파고스 언덕도 함께 둘러봅니다.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면 진짜로 내가 역사 위를 걷는 기분이 들어요. 시내 투어를 마친 후에는 중식을 하고 오후에는 좀 더 특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순위 온 곳. 아테네에서 1시간 반 차량으로 달려가며 도착한 이곳은 바다를 마주보고 세워진 포세이돈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해안가를 따라 잠시 걷는 산책로, 이게 진짜 힐링이에요. 햇살, 바다, 바람, 신전까지 완벽하게 조합된 풍경이 펼쳐집니다. 관광을 마친 뒤에는 다시 1시간만 버스를 타고 아테네로 들어와 호텔에 투숙하고요. 휴식하면서 둘째 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드디어 산토리니로 향하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 호텔에서 도시락을 수령한 뒤 오전 6시 30분경 피레우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피레우스 항구는 아테네 외항,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인천을 간 셈이죠. 바로 이곳에서 산토리니행 페리에 탑승하게 돼요. 우리가 타는 배는 블루스타 페리, 대형 페리고요. 7시 25분에 출항해서 산토리니 도착은 15시 30분 예정입니다. 무려 8시간 동안의 항해입니다. 듣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신다고요? 근데 이 8시간 그냥 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를 배를 타고 천천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중간중간 파로스, 낙소스, 이오스 같은 작은 섬들을 지나치는데 갑판에서 마주하는 풍경 진짜 그림 같아요. 페리 안에 있는 스낵바와 커피바를 이용해도 되고요. 개인 간식이나 도시락을 챙겨와 먹어도 좋아요. 여기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맥주를 한잔 마시면 진짜 지상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저도 이 페리를 타면 거의 8시간 동안 계속 갑판 위에서 사진만 찍는 것 같아요. 단 현지 기상이나 파업 등으로 페리 운항이 어려워질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항공편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요. 이때는 항공 좌석 상황에 따라 추가 요금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후 3시 반 드디어 산토리니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패키지지만 자유시간 중심의 일정이 이어져요. 그래서 산토리니는 반 자유여행처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산토리니는 화산 폭발로 생긴 칼데라 섬입니다. 섬은 이렇게 생겼고 중심지는 피라마을, 그리고 산토리니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일몰 명소 이아마을입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산토리니 신항구, 대형 페리는 이곳에 접항하고요. 피라를 중심으로는 이메로비글리, 페로스테파니, 카마리 해변, 그리고 산토리니 공항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은 모두 피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딱 하나, 산토리니 로컬버스 이용하기. 노란색 간판이 크게 붙어있어서 찾기가 쉽고요. 요금은 보통 1.6유로에서 2.5유로. 버스는 티켓을 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버스에 타서 현금을 지불하면 거스름돈은 받는 구조예요. 피라 기준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분에서 30분 이내 도달이 가능합니다. 산토리니는요, 렌트가 없어도 버스, 도보 조합으로 충분히 여행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팁, 구글맵에는 이 버스 시간표가 안 나오고 구글맵에는 버스 여정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시즌마다 계속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QR코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미리 저장해두세요. 자, 산토리니에는 총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공하는 건 아니고 돈 내는 옵션 투어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떤 분께 어떤 옵션이 맞을지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토리니 아크로티티 유적지 투어입니다. 그리스의 폼페이, 아틀란티스 전설의 실마리라고 불리는 미노아 문명의 고대 유적지 아크로티리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트래블 메이커는 이 옵션 추천드립니다. 산토리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바로 자연 그 자체입니다. 깎아짓한 절벽, 새하얀 집들, 푸른 애기에 그림 같은 풍경이 하루 종일 펼쳐지는데 역사나
고고하게 진심인 분들 아니면 이 시간은 칼데라뷰 카페나 여유에 투자하세요. 산토리니에서는 자연에 취하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산토리니 셔틀버스 60유로고요. 호텔에서 이하마을 또는 피라마을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 옵션입니다. 개별적으로 로컬 버스를 타기도 하고 택시도 있지만요, 숙소가 외곽에 있거나 피라터미널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엔 이 셔틀이 유용할 수 있어요. 단 이 옵션은 호텔 확정 후에 판단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옵션 투어는 어차피 현지에 가셔서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니까요, 호텔 확정도 출발하기 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 확정서를 보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산토리니 와이너리 투어. 산토리니의 전통 와인 박물관을 둘러보고 1인당 3잔의 시음이 포함된 와이너리 투어입니다. 깔끔하고 구성도 알차기는 하지만 정말 와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라면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숙소 이야기,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호텔은 우리가 인스타에서만 보는 해변 앞 풀빌라나 칼데라뷰 호텔은 아닙니다. 대신 버스로 이동 가능하거나 도보로 피라에서 3-4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한 실속형 숙소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피라 터미널까지 걸어가면 약 40분, 버스 이동이 어렵거나 체력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셔틀버스 옵션이 있긴 하지만 걷는데 무리가 없으시면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피라마에 도착하면 칼데라 절벽 위로 펼쳐진 바다, 그리고 그 위로 지는 태양, 정말 말로는 다 못 담을 풍경이 펼쳐집니다. 햇살은 찰랑이는 물 위에 부서지고 바람은 살짝 선선하게 불어오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바라만 보게 되는 순간, 옆에는 와인 한 잔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산토리니를 꿈꾸는지 그 이유는 이 장면 하나로 충분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긴 그냥 산토리니니까. 이렇게 오늘은 느리게 천천히 하지만 인생에서 제일 오래 남을 풍경과 함께 저물어 갑니다. 4일차 오늘도 산토리니 자유여행이에요. 패키지에서 이렇게 자유시간 주니까 너무 좋죠. 그것도 산토리니에서. 오늘은 우리가 바로 꿈꿔왔던 산토리니의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 이하마을에서 보내는 일정을 추천드릴게요. 피라마을 터미널로 가서 로컬 버스 타시면 되시고요, 시간에 쫓기지도 마시고 시기도 내버려두고 진짜 여행이라는 걸 즐길 수 있는 하루죠. 피라마을 버스 터미널에서 로컬 버스를 타고 25분 도착한 이하마을, 여긴 그야말로 산토리니의 엽서 같은 풍경, 포카리 스웨트가 매 순간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하얀 벽, 파란 지붕, 바람개비, 절벽 아래 펼쳐진 바다, 그리고 그 위로 떠있는 크루즈선들까지 모든 것이 그림 같습니다. 오늘은 달릴 필요도 없으시고요, 체크리스트를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으세요. 아무 골목이나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은 인생샷 나올 거고요, 길을 잃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이하마을에서는 칼데라 절벽을 배경으로 한 로컬 식당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해진 맛집보다 눈에 띄는 이쁜 테라스에서 바람 따라 고른 자리에서 천천히 식사를 해보세요. 어차피 여기서는 호갱당한다는 생각으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리스 와인 한 잔과 함께 바삭한 해산물 튀김이나 신선한 샐러드를 먹는 그 시간, 바로 산토리니의 럭셔리입니다. 카페에 들려서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산책하거나 그늘진 골목 아래서 책 한 페이지를 넘겨보거나 그냥 앉아서 바다를 보는 것도 충분히 값진 경험이죠. 해질 무렵에는 꼭 이하성을 방문해보세요. 전세계 여행자들이 일몰을 보기 위해 모이는 이곳, 한 번 보면 알게 됩니다. 바다가 천천히 주황빛으로 물들고요, 하얀 집들이 따뜻한 색으로 물드는 마법의 순간, 사진보다도 아름답고 말보다 더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하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건 산토리니를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꿈꾸는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일정 접어두시고요, 자유여행으로 이하의 골목, 햇살, 바람, 그리고 색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제 5일차 산토리니에서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오후 3시 반 아테네로 향하는 페리 타기 전까지는 자유시간이에요. 그 시간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토리니의 숨은 보석 필로스테파니입니다. 피라마을에서 도보로 10분, 사람북적이는 이하마을과는 달리 오늘은 조용하고 여유로워요. 하얀 집들과 파란 돔이 어우러져 있는 그리스 특유의 풍경, 마치 그림 엽서 속을 지나는 기분입니다. 칼데라뷰를 감상할 수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도 정말 많아요. 굳이 이하까지 가지 않아도 산토리니의 낭만은 여기서도 충분하죠. 진짜 힐링을 원한다면 필로스테파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도보로 10분만 더 걸으면 도착하는 이메루 비글리, 여긴요 이하보다 더 한적하고 피라보다 조금 더 낭만적인 산토리니의 숨은 하이라이트예요. 절벽 끝에 놓인 하얀 호텔들, 그 아래로 펼쳐지는 끝없는 에게해의 풍경,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시간이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쯤 이제 이메루 비글리 광장을 마치고요, 호텔로 들어와 짐을 챙깁니다. 이 셔틀버스를 타고 산토리니 항구로 이동, 오후 3시 25분 페리를 타고 아테네로 향합니다. 이번에도 약 8시간이 걸리는 페리 이동이고요, 페리 안에서는 식당과 패스트푸드 매장도 마련해 있어서 편하게 석식을 해갈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도 해는 지겠죠. 지중해 수평선 위에서 펼쳐지는 일몰, 정말 인생샷 남길 마지막
기회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사진 꼭 찍으세요. 밤 11시 반 아테네 도착하고요. 호텔로 이동하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6일차 아침 아테네 호텔에서 조식을 마치고 그리스 본토 북부로의 본격적인 역사 여행이 시작됩니다. 첫 목적지는 델피고요. 아테네에서 약 3시간 40분을 도착한 이곳은 고대 그리스의 성지이자 세상의 배꼽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이날은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옵션 투어가 있어요. 바로 델피 유적지 방문, 추가 비용은 1인당 80유로입니다.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신다면 델피 옵션 추천드립니다. 델피를 지나 다음 목적지는 영화 300의 무대 테르모필레입니다.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냈던 스파르타의 전설 기억하시죠? 그 중심엔 바로 레오니다스 왕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옆에는 현지인들만 아는 야외 노천온천 계곡이 흐릅니다. 4월만 준비하시면 이곳에서 따뜻한 조격 체험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3시간 반 차창 밖의 풍경이 어느새 산악지대로 바뀌면 드디어 도착한 이곳 메테오라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석식을 즐기고 숙소에서 푹 쉬어갑니다. 7일차 아침 메테오라에서 조식을 마친 후 오늘은 수도원 내부를 직접 방문합니다. 수도원 내부 입장은 복장 규정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스카프와 긴 치마 또는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외투를 꼭 준비해주세요. 천년의 세월이 맞는 이 절벽 위의 수도원은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엽서입니다. 이후 4시간 반 버스로 이동해서 아테네로 복귀, 그리고 잠깐의 쇼핑 타임이 있어요. 아테네 시내에서 올리브 제품, 화장품류, 메스틱 제품 등 그리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 쇼핑센터에 약 40분씩 총 2곳 방문 예정이에요. 이제 그리스 여행의 마지막 밤, 그냥 호텔에서 쉬기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준비된 선택 옵션 바로 아테네 야경 투어 1인당 약 60유로입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고요. 어둠이 내려앉은 아테네, 그 위로 환하게 떠오른 아크로폴리스 야경을 감상하는 시간, 고대 유적이 조명과 함께 살아나는 순간이죠. 그리스가 왜 신들의 도시라고 불렸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투어 중에는 차나 음료도 1인당 한 잔 제공되니 여유롭게 야경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기가 딱 좋습니다. 트래블 메이커는 이 옵션 추천드리고요. 아테네의 진짜 매력은 밤에 시작되거든요. 고대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의 황홀한 야경, 여행의 마지막 밤을 로맨틱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호텔 조식은 도시락으로 제공되고요.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 수속을 진행하죠. 오전 10시 25분 TK 1844편으로 아테네를 출발하여 이스탄불로 향합니다. 비행시간 약 1시간 45분, 이스탄불에서 공항 대기 후 환승합니다. 오후 3시 45분 TK 020편 탑승 후 인천으로 귀국하죠. 10시간 비행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이 상품의 총 경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기본 상품가는 289만원입니다. 물론 출발 날짜, 항공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균 3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여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기사 가이드 90유로, 환율 감안해서 약 13만원 정도, 그리고 환율 추가금 5만원까지 더해봅니다. 개별 자유시간은 총 6개인데요. 페리안에서 간단히 드시기도 하고 이하말에서 멋진 뷰를 보며 드실 수도 있죠. 평균적으로 한 끼에는 20유로 잡고 총 비용은 약 17만원 정도 잡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2가지 옵션, 아테네 야경 투어 60유로, 산토리니 셔틀버스 60유로입니다. 이 2개만 포함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모든 걸 더했을 때 이 여행의 총 예상 경비는 약 340만원입니다. 물론 선택 옵션, 식사 스타일, 쇼핑 여부에 따라 개인차는 있겠지만 340, 350이면 진짜 괜찮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트래블 메이커는 왜 수많은 유럽 중에서도 하필 그리스 패키지 여행을 추천하느냐? 첫 번째는 유적지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리스는요, 로마처럼 화려한 외형은 있는 것도 아니고 파리처럼 스토리가 넘치는 도시도 아닙니다. 실제로 설명이 없이 보면 그저 오래된 돌기둥, 무너진 터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해설이 붙는 순간, 아, 이게 민주주의 시작이구나, 여기서 그리스 신화가 나왔구나, 이해와 감탄이 동시에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여행은 해설이 생명입니다. 혼자 다니면 감흥이 10이라면 설명을 들어보면 감흥이 100까지 올라가요. 이 점에서 패키지가 확실히 강합니다. 두 번째는 쇼핑 옵션이 담백합니다. 그리스 패키지는 쇼핑이 고작 2회, 옵션도 많지 않아요. 많은 패키지들이 쇼핑과 옵션으로 정신이 없는데 그리스는 의외로 정말 깔끔하고 편합니다. 델피, 테르모필레, 메테오라 같은 지방도시들, 이 지역들은 버스로만 이동이 가능한데 대중교통 정보도 부족하고 구글맵도 애매해요. 처음 가는 분들에게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패키지라면 버스에 입장권에 해설, 이동까지 올 포함이죠. 한 번에 싹 돌아볼 수가 있어요.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그리스 패키지 여행, 겉보기엔 단순한 패키지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외로 잘 짜여진 여행입니다.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움과 효율, 안전까지 고루 챙긴 하이브리드 스타일. 여기에 산토리니, 델피, 메테오라 같은 그리스에만 볼 수 있는 절경과 역사까지 더해지면 정말 한 번쯤은 떠나볼 가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알고 떠나는 여행, 낱낱이 분석한 패키지 정보 트래블메이커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